유통업계는 지금 저 코너 제목이 너무 약간 좀 뭐랄까요? 유통업계는 지금 유통업계. 자, 유통업계는 지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충 기자, 기고만장 기자실은 첫 출연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처음입니다. 오늘 데뷔한 날이에요? 네, 제가 3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야, 출연할 기회를 그동안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뭐 이제 자주 나와주시죠, 뭐 이제.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유통과 재미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요즘에 이슈가 많죠. 오늘 네. 얘기하는 그 유통식품업계 총수들의 등기사직 사태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주시고 나중에 재미난 그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출시되면 딱 네. 들고 와서 네. 먹어보면서 시음도 이렇게 네. 음료수 같은 경우는 마셔보면서 예. 축소해서 품평이 하면 되잖아요, 품평에. 네. 그래서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신제품을 한번 다음에 그러니까.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제품 만든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출입기자가 생방송에서 시음하면서 맛을 평가해 준다는데 출입처에서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만큼 더 살떨리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확실한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저기 신제품이 나오면 한 번이 아니라 신제품 나올 때마다 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약간 무거운 주제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법을 바꿔서 사업보고서상에서 연 보수가 5억이죠, 5억. 예, 5억 원 이상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받는 대기업 등기 임원들 예. 사업보고서에 상세 그 보수 내역을 적어라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당장 2013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이 될 텐데요. 자, 이 총수들이 등기임원에 지금 현재 소속된 총수들이 가시방석이겠죠. 예. 자기가 이제 보수가 이제 공개가 되니까. 예. 그런데 이 꼼수인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등기임원들이 쏙쏙 미등기임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금융위가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한 게 지난 14일이죠. 근데 이날 공교롭게도 오리온은 담철곤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사우디 이랜드도 박성경 부회장이 계열사인 이랜드월드 등기이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시기가 시기다 보니 총수들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해서 의도적으로 보수 공개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 제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했는데 정작 고액연봉을 받는 총수들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보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이 비등기임원으로 쏙쏙 빠져나가고 있다. 네, 미묘한 시점에. 네, 그러면 이 규정 자체의 어떤 실효성을 두고 예.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는 그 총액 네. 그다음에 1인당 평균 연봉 정도만 나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제 실행이 되면 1인당 개개별 보수가 나오고 있다. 근데요, 이번에 이제 등기이사를 이제 사퇴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 네. 2달 전에 고액연봉 논란에 휘말린 바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면은 더 좀 의혹이 생길 법도 한데 그 얘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에 이례적으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연봉이 공개됐는데요. 그 복지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국감 자료가 있는데 그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많은 순서대로 직장인 보험 가입자의 순위를 매긴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담 회장의 경우는 오리온에 근무하는 DC로 표시됐었는데요. 올해 5월 기준으로 한 달에 5억 1,7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데 1년 12달로 계산하면 한 60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리온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이 3,400만 원 정도인데 그 60억 원이면은 담 회장 연봉이
그 오리온 직원들의 183배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 사실 오리온 외 다른 계열사 급여와 배당금까지 합하면은 담회장의 연간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회사 측은 고액연봉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등기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그 오리온이나 이랜드나 회사 측에 말하는 공식 사퇴 이유는 다 비슷한데요. 그 총수들은 총수로서 해외 사업 등 그룹의 큰 그림과 청사진을 그리고 이제 개별 계열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전문 경영인의 활동폭을 넓혀주는 대신 계열사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급만 월 5억 1,700만 원, 연으로 치니까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부럽죠? 월급만. 네. 네. 오리온에서 받는 것만 네. 다른 계열사라든가 배당금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네, 합하면은 훨씬 이제 초과할 것으로 그러니까 추정이 되는데. 100억대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그게 이듬해까지는 또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예. 그렇군요. 네.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잘 일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기업인들에게 또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제는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인들한테 좀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 기업인들이 더 힘을 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교육 장실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 회장은 그러니까 그룹의 개별사 등기 임원을 떠나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네. 각 개별사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등기 임원이 돼서 네. 좀 더 책임을 지고 하도록 바꾸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문 경영인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등기사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민형사상 또는 상법상 책임을 지는 자리다라고 보기 네. 때문에 오너들이 등기사에서 벗어나면 이런 책임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측의 그룹의 얘기와 사실 실제로 등기사를 벗어나는 거하고는 약간 좀 배치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책임 개명은 공식적 법적인 책임 경영은 이제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만 씌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또 찾아보면요. 네. 그 담철군 회장이 앞서서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도 등기이사직을 사퇴했었는데요. 그 윤 회장은 지난 4월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두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그 대신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그 크라운제과에 속한 크라운 베이커리, 그 가맹점주들하고 상당한 마찰을 빚던 시점인데요. 그 베이커리 점주들은 크라운제과가 제품 공급을 축소하는 등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좀 제소했던 시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관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8월 말 공개된 크라운제과의 상반기 보고서의 등기임원 명단엔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대신 윤영달 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해태제과식품에서도 윤 회장은 등기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난 1분기 보고서에선 윤 회장은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두 회사의 등기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크라운해태 측은 윤영달 회장이 문화테마파크 사업을 기반으로 한 아트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 4월쯤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는 크라운 베이커리 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마찰을 빚던 시절, 본사가 베이커리 사업을 접기에 제품 공급을 축소하는 등 가맹점 영업 환경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던 점주들은 6월엔 크라운제과를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에 휘말리는 걸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식품 유통업 분야에서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도 많이 되고 가배행포 논란에 따라서 이제 피소가 되거나 이렇게 조사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담을 느껴서 전문 경영인한테 그 등기사직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지난 14일 등기이사직을 사퇴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지난 3월 등기이사직을 사퇴했습니다. 갑을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유통식품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데다 연봉공개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법적 책임 등을 피하려는 총수들의 등기이사직 사퇴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 네, 이 참 아트 사커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네. 지네딘 지단을 중심으로 한 이 프랑스의 그 아트 사커. 네. 근데 우리 크라운 혜태 그룹의 이 윤영달 회장님은 또 아트 경영을 또 하시는군요. 아트 경영. 이 네. 아트 경영이 뭐예요? 아트 경영 이거. 특히 이제 윤 회장은 네. 국악을 좀 많이 사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악을 사랑하세요. 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 떼창이라고 함께 이렇게 창소리를 하는 공연도 같이 하기도 하고 좀 유달리 이런 국악이나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문화, 아트, 예술, 네. 예술을 사랑하는 경영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아트 경영 상당히 생소한 말인 줄 알았는데 또 이 기자는 또 잘 아시는군요. 네. 거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회사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릴 때 그런 용어를 많이 써서 저는 이제 익숙하게 그렇군요. 듣고 있습니다. 아트 경영하면은 윤영달 회장이다. 예. 예, 이렇게 우리가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운 네트제과의 그 윤영달 회장 얘기를 좀만 더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그 크라운 베이커리가 결국 지난달 폐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베이커리. 근데 그 점주들과 합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공정위 제소권을 취하하는 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는 공정위 제소 받은 것이 가장 신경 쓰였을 텐데요. 그 가맹사업법 위반식 벌칙 조항을 보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 건을 네. 우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부행포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특히 이제 식품 유통업계가 정말 그 한창 남양유업 특히 막 네. 아주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유통업종의 총수들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한다.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건? 올해 진짜 가배행포 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확산이 됐었는데 그것을 촉발한 게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네. 사태였죠. 특히 지난 5월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그 물건을 받으라며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이 퍼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됐었는데요. 그 남양유업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곧바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장엔 총수인 홍원식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끝내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었는데요. 네. 이때 남양유업 측이 내놓은 해명이 홍원식 회장은 대주주로서 직함일 뿐 경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회장도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남양유업의 등기 이사를 맡고 있는 데다 그 남양유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죠. 그렇죠. 게다가 물량 밀어내기는 그 김웅 대표 이사가 취임하기 전부터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 남양유업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총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네. 자, OX 문제입니다. 남양유업의 그 홍 회장님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실까요? 안 물러나실까요? OX. 우리 이충우 기자의 직관으로. 지금 이제 사태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이렇게 무리하게 또 막 지금 불이 꺼지고 있는데 예, 다시 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 이충우 기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나름, 네. 상당히, 그럴듯한, 네. 상당히 좀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근데 저는,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시기의 문제다. 언젠가는 네. 홍원식 회장께서 지금 24.16%를 가지고 있는데, 네, 참 결국은 좀 시기의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대표적인 그 유통회사죠. 신세계. 우리 대주주인 정용진 부회장
어떤 상태죠, 지금? 정부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다 무혐의 처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지난 3월에 등기이사직을 내놓은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정부 회장은 지난 3월 그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그 신세계와 이마트 두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는데요. 그게 2010년 신세계 등기이사를 맡은 지 3년 만입니다. 어차피 임기 만료일이 올 3월이긴 했지만 그 회사가 한창 어려울 때 연임하지 않고 사퇴해버려서 책임 경영 회피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등기사 사임은 지난 2011년 기업 인적 분할 당시부터 논의해왔으며 그 당시 이루어진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계열사 부당 지원, 직원 불법 사찰 혐의로 회사가 최악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죠. 정 회장은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빵업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고 또 골목 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법원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데다 직원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자며 책임 경영을 선포해놓고 정작 본인은 민영사상 또는 상법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물러나 파장은 더욱 커진 바 있습니다. 네. 롯데 신동빈 회장도 지금 등기 임원이 아니에요? 롯데 신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정 부회장 뒤에 이제 롯데쇼핑의 대표이사 사퇴했는데요. 다만 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퇴하고 예. 네, 등기 임원은 유지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유통 총수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뭐랄까요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고 이런 좀 뭐랄까요 책임 경영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이는지 유통업체의 나름 특징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주로 골목 상권이나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데가 유통업계 측이었고 올해도 이제 그 정부 국세 쪽이나 공정위 압박을 받는 곳을 보면 주로 유통업계지 않습니까? 그 롯데의 사례만 봐도 이제 올해 초부터 국세청하고 공정위 감사원의 조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국세청은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롯데 호텔을 세무조사했고 롯데 호텔 조사가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을 세무조사했습니다. 또 감사원도 지난 4월 롯데시네마 조사를 진행해 신격호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관련 있는 기업에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게 됐는데요. 네. 그 롯데쇼핑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최근 80일로 연장돼서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80일? 예.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지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된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사례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곳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 보고서를 다 작성했고 그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부가 달리 또 유통업계에 대해서 참 네. 많이 뒤지고 징계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물리고.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통업체 오너들 총수 입장에서는 정말 참 뭐랄까요 좀 신물이 나기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저렇게 아우성이죠. 또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또 저러고 있죠. 네. 신격호 총괄회장 22년생이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께서는 대표이사이시면서 등기임원이네요, 보니까. 네, 아직까지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회사들, 롯데 제과 같은 경우죠. 네. 모태회사가 되는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등기임원직을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이에요. 근데 신동빈 아드님이신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의 등기임원인데 말 그대로 대표이사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이 기자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하고 복잡한 얘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정부가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롯데 유통가들의 그 경영진들 특히 오너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꼼수를 부리면서 이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좀 보는 게 더 현실을 더 제대로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양측의 말을 들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양측 말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현 사태는 유통업계가 그동안 이제 좀 불공정 행위 관련해가지고 좀 현사들이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타서 정부가 너무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라기엔 좀 그렇고 압박의 강도가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무조사를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80일이나. 네. 네, 이 80일 동안 세무조사를 하면 2달하고도 이제 20일인데. 네, 내년 초까지는 계속 네, 받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재무 이쪽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투자 같은 것도 일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동결이 될 텐데. 네, 제대로 된 업무가 좀 하기 힘들겠죠. 좀 뭐 꼭 유통뿐만 아니라 요새 다른 그 재계 다른 산업에서도 너무 좀 이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 가혹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좀 제법 많이 듣고 있는 편이어서 무엇이 더 어떤 그 우리 경제라든가 소비자들 시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 좀 논의가 좀 같이 한번 좀 병행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유통업계는 지금 이충호 기자와 함께했는데 이 기자, 네. 첫 출연에서 이제 준비된 내용도 너무너무 알차고 풍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이충호 기자. 부탁드리겠습니다.